네, 다음 키워드는 인스타 그리고 왓츠앱의 미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시장 안에서 그 정점에 있는 메타가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라고 합니다. 미국 정부가 페이스북의 인스타그램 그리고 왓츠앱 인수가 시장 독점 행위였다라고 규정을 하면서 지금 현재 분사를 요구하는 역사적인 반독점 재판이 마무리가 됐다라고 합니다. 이번 기사는 어떤 내용일까요? 사실은 최근에 이제 반독점 재판이 6주 만에 마무리가 됐는데요. 이게 사실은 이 하나로 사실은 실리콘밸리 힘의 균형이 어쨌든 바뀔 수 있다는 분석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2020년에 처음 제기된 소송인데 사실은 메타가 인스타그램을 2012년에 인수를 했고 왓츠앱을 2014년에 이제 인수를 했는데 사실 당시에는 뭐 그렇게 이렇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이게 FTC가 이제 메타를 시험원 반독점법이라는 걸로 위반을 해서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다라고 해서 이제 최근에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증인을 하면서 문제를 삼았고, 이 부분을 어쨌든 소셜 미디어에 어쨌든 문제가 됐다라고 하면서 경쟁자라고 주장을 하면서 최근에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이렇게 커질 줄도 몰랐어요. 메타가 이렇게 커질 줄도 몰랐고 판결은 어쨌든 이제 여름에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FTC가 승소를 할 경우에 이 부분은 M&A가 되는데 사실은 이렇게 되면 이게 만약에 이 안에서 뭐 만약에 인스타가 만약에 메타에서 분리된다. 이거 정말 그리고 어디다 팔아야 된다. 그러면 메타의 인스타가 떨어져 나간다는 상상할 수가 없거든요. 뭐 왓츠앱 정도가 떨어져 나간다면 크게 의미가 없겠지만 메타에서 인스타가 떨어져 나간다? 그러면 이게 상상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구글에서 유튜브가 떨어져 나간다면 이게 상상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런 거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럼 일부 전문가들은 이걸 사실은 이걸 인위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정말 억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키워왔는데 이거를 상상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건 정말 억울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사실상 그 테슬라를 뺏어가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디지털 시장에서 독점 정의를 재구성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번 사건은 무료 서비스 시장에서 어떤 데이터 지배력을 독점하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FTC가 어쨌든 메타의 인스타 왓츠앱을 이제 흡수했다는 건데 잠재적 인수에 대한 것도 이제 다시 한 번 더 그러니까 부관 참시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다시 한다는 생각이고 시장 정의 승부를 다시 생각한다는 그러니까 좁은 시장과 넓은 시장의 생태계를 논쟁을 다시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한 정의를 어쨌든 정부가 다시 평가한다는 의미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반면에 메타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들이 이제 평가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틱톡이나 유튜브 숏폼 같은 것들 광의적 쇼쇼를 우리가 그렇다면 다른 시장도 다시 평가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유튜브도 다시 평가해달라. 그리고 테슬라도 다시 평가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플랫폼 규제의 핵심 쟁점을 시장을 어디까지 볼 것이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플랫폼 기업들, 구글, 애플, 아마존도 큰 시장을 맺힐 수 있다는 거니까 이 평가가 향후에 다른 빅테크들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고요. 성장의 방식이 또 규제의 방식이 되는 시작의 서막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이제 위험할 수 있겠고 다른 기업들도 떨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메타는 지난 10년간 유망 기업을 조기에 인수하거나 경쟁을 자체로 이제 복제하는 방식으로 확장해 왔는데 이게 만약에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만약 여름에 이제 평가가 되잖아요. 그러면 향후에도 M&A 방식이 향후에 많이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시사하는 게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제 이게 이제 만약 여름에 바뀐다면 향후에 M&A 방식도 바뀌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이전에 있었던 부분을 끌고 와서 지금 재판을 또 네네네네. 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도 긴장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주신 것 같고요. 성공한 인수에 또 뒤늦은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사건이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에게 미래 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서는 어떤 영향을 주게 네, 될까요?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선제적 M&A 전략이 이제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라는 걸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FTC가 이 점을 이제 경쟁적 억제 핵심 증거로 지적하면서 잠재적 경쟁자를 사전에 흡수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글의 이제 핏빛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어쨌든 이런 그러니까 G 허브 액티비전이라든가 아마존의 아이로봇 같은 사후적 독점의 재평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미리 이제 좋은 기업들 딱 봐놨다가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엔비디아가 큰 게 멜라녹스를 미리 가져온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가져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멜라녹스도 사실은 대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멜라녹스를 가져왔다. M&A를 통해서 멜라녹스를 가져와서 엔비디아가 지금 완전 급성장한 거거든요. 그 멜라녹스를 이런 M&A를 해서 멜라녹스를 급성장했는데 멜라녹스를 그러면 M&A 가져온 거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M&A 한 멜라녹스를 다시 가져가고 M&A를 분리시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M&A를 하지 말고 JV 합작법인 전략적 제휴, API 같은 이런 것들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절대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지금 IV 같은 걸 하잖아요. 만약에 지금 챗GPT가 지금 뭐 IV 같은 거를 지금 하지 않습니까? 지금 하고 있으면 아십니까? IV라고 이제 자기가 하는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M&A를 못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걸 했다가 만약에 하드웨어를 하기 위해서 좋은 IV 같은 것들을 하고 있는데 M&A를 하는데 이게 나중에 급성장해서 좋은 기업이 돼요. 나중에 M&A를 했다가 향후에 이걸 좋은 기업이 돼서 나중에 이걸 내놔야 되는 거예요. 큰 기업이 되면. 이런 것들을 안전하지가 않은 겁니다, 향후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플랫폼 사업 구조 자체가 규제 리스크 확대가 되는 거예요. 메타는 단일 기업 내부에 서비스라든가 페브이라든가 메신저라든가 콘텐츠 플랫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수직 통합해 왔는데 분사가 현실된 경우에 이제 플랫폼 자체가 해체될 구조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만약 네이버가 만약에 이런 만약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그러면 라인 같은 걸 합병을 하면 라인을 내놔야 되는 겁니다. 이런 식이 되는 거고 빅테크들이 이제 뭐 사업부라든가 수직통합이나 모듈화 같은 것들을 구조적 해체를 고민해야 되고 사업화에 대한 리스크 분산이 아니라 사업 통합 규제가 될 수 있는 역설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이런 방향이 되고요. 데이터 통합이 알고리즘 연계가 규제의 표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메타는 새 플랫폼이라든가 데이터 연계라든가 이런 타기업의 운영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M&A 자체를 향후엔 전혀 못하게 되지 않을까.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을 통합하는 힘을 M&A 자체가 이제 거의 못하게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걸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M&A 자체의 시너지를 전혀 발휘할 수 되지 못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건 사실상 거의 독재에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건 좋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